오늘 아인이 좀 검진하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요. 이거 올릴게요. 이거 심각한데 이거 좀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컨텐츠고 나발이고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홍신 나양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옷이 다르죠. 제가 건강검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양홍신이라는 그레이스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며, 오늘 아인이가 좀 검진을 한 지 오래돼서 검진을 오랜만에 오늘 하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해요. 아인이가 잘 봤는지. 아인이 제가 알기로는 짜증이 많거든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건강검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보호자님들이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찬찬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체중계가 체중계가 체중을 잴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 보는 데가 4kg 정도 나가네요. 체온 좀 재볼게요. 뭐 38.8도 체온 정상이고요. 보통 건강검진하면 신체 검사부터 하고요. 근데 고양이는 청진할 때 힘든 게 조금 골골대면은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너무 골골대거든요. 너무 골골대는 상황이고, 체온 재고, 그 다음에 피부 상태, 청진, 그 다음에 귀, 눈 이렇게 봅니다. 치아는 아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치아가 좀 안 좋아요. 항상 고양이 병원의 특징은 담요가 필수다라는 거 무조건 싸야 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귀를 저쪽 저희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귀를 보면, 귀는 약간 이 정도 귀지. 많은 분들이 귀지가 조금 막 있다 정도 막 무조건 귀병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고양이는 귀가 자체가 서 있기 때문에 귀지가 좀 있다고 해서 귀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 정도는. 신체 검사는 보통 귀, 눈 이렇게, 네, 눈곱 좀 있죠. 코도 보는 이유가, 간혹 이제 모래가 먼지가 많거나 이러면 코딱지가 많이 끼거나 호흡기 질환 있는 애들은 코가 많이 젖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언니는 괜찮은데 이제 어금니가 좀 두렵네요. 칫솔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요 이빨은 이제 파수꾼 치아라고 해서 보통 치아흡수성 병변이 많이 나오는 조금 이빨이라서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구강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해서 안쪽에 구내염은 없는지 또 봐요. 얘는 체온이나 이런 거 괜찮네요. 일단 체온, 그 다음에 뭐 청진, 피부 체크, 귀, 눈, 코, 입 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열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초. 착하네. 웬일이야? 깎아야 됩니다. 털을 깎고, 털을 좀 깎고.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얘는 되게 지금. 알았어. 잠깐만요. 잘한다. 그래도 보통 3mm 정도 혈액을 체열해서 담아주세요. 이거 돌리고 있는데 우리 엑스레이 찍고 올게요.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갑니다. 고양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체열은 좀 덜 힘든데 좀 엑스레이 찍는 거. 엑스레이 찍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엑스레이에서 찍을 때 덜커덕 소리 나고. 이거 켜고
이런 소리 좀 무섭거든요. 이렇게 무지 맞춰야 되니까 덜커덕 이런 소리. 아, 이런 거 소리 안 나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흉부, 복부를 보통 2개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흉부부터 찍을게요. 미안해. 요 소리 싫어요. 요 소리. 찍었고요. 한 컷. 됐고, 이제 요게 제일 힘들죠? 눕는 거.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니야. 이거 싫어. 얘 들어오는 거 싫어하네. 아이고, 싫어. 아니야. 아, 싫어. 잠깐만. 올릴게요. 똑바로 펴야 돼서. 진짜 맛있어. 다 했어요. 네, 됐습니다. 요것만 하면 한 70-80% 끝난 거예요, 검사는. 체열 한번, 엑스레이 찍은 거. 초음파면 끝입니다. 이때 한 타임 쉬고 가는 거죠, 한 타임. 왜냐면 엑스레이까지 찍었으면 2가지 다 한 거잖아요. 신체 검사, 체열, 엑스레이. 했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애들은 좀 쉬었다가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배터 깎고 바로 이제 초음파 보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야. 우량이 많다. 됐지? 이 정도면 되죠? 됐어. 자, 우리 아인이 잘하지? 초음파. 괜찮아, 아인아. 자, 알코올 발라주고 초음파젤 바르고 우리 아인이. 어우, 우리 아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자, 우리 아인이.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오늘 건강검진 한다고 물도 안 먹었더니 오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깨끗해요. 이것 봐, 11살 나이 먹은 게 티가 나잖아. 알았어, 아인아. 왜 이렇게 움직여? 어머나, 왜 이러지 우리 아인이? 갑자기 잘 하다가 왜 그러지? 그래도 우리 아인이 비장은 깨끗하네. 아이고, 누웠어요. 근데 아인이는 이제 신장이 피질이 하얘져가지고 약간, 아니요, 많이 안 좋다기보다 이제 나이 감안하고 이제 물론 수치를 봤을 때 같이 비교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신장이 밝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혈액 공급이라든가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분 공급이라든가 항상 건강검진하면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아인이. 이제 캔 먹어. 아인이 가서 이제 캔부터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아인이 검사 결과 좀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흉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또 심장의 크기가 크다, 적다라는 거를 이 기준점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모든 검사는 설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치들이 있고 그 수치를 벗어나면 이제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일단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요. 혈액학적으로 수치값으로든 아니면은 뭐 영상진단적으로 모습을 가지고 정상이냐 비정상을 나누든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일단 가장 먼저 혈액학적 검사부터 설명을 좀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막 영어가 엄청 많잖아. 영어가 많으면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보면 돼요. 핵심적인 거.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적혀 있는 게 정상 수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아인이 검사 결과 값이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많이 자주 집중해서 보는 게 뭐 백혈구 수치가 뭐 정상이냐, 아니면은 뭐 혈소판이 정상이냐, 아니면 뭐 특히 HCT라는 거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HCT 뭐지? 그러면은 이제 적혈구의 양이 정상이냐, 뭐 빈혈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혈액학적 검사 이 수치들, 여기 이제 혈청 화학 검사라고 되게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이 검사 결과값은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 게 손이라고 치면 손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나면 피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손상에 대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상됐느냐. 항상 검사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손상이 됐는지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이 손에 비유를 했죠. 손에 피가 난다 라고 하면 손에 피가 요만큼 나면은 어때요? 손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소량 피 났으니까 손의 기능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손상이 심해, 피가 많이 나. 그럼 어때요? 손을 쥐었다 폈다 못 하겠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요 검사는 요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혈청화학 검사는 얼마만큼 장기에 손상이 있느냐 아니면 변화가 생겼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심하면 기능 검사를 하기도 해요. 정확하게 보호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혈액 검사했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했으니까 뭐 장기가 막 문제가 생겼다 볼 수 있죠. 왜냐면 손상이 있는 이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죠. 기능 검사. 그러니까 뭐 신장이든 뭐 간이든 아니면 다른 장기들도 기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장기가 문제가 생겼다, 수치가 좀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치가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장기, 뭐 신장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는 아마 수치는 요 BUN이라는 수치와 요 CREA라고 하는 수치일 거예요. BUN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에 손상이 있을 때 이게 올라간다 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요 수치가 다행히 아인이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ALT, ALKP 이 두 가지 수치는 이제 간과 관련된 수치인데, 이제 간에 손상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인데, 이제 ALKP보다는 ALT, 요 ALT라는 수치가 이제 간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있을 때 이 효소가 올라가죠. 근데 얘는 정상이네요.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당 이런 것들도 많이, 고양이들은 혈당이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요. 2배 정도. 그래서 고혈당이 와요. 강아지는 안 옵니다. 고양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혈당 막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이 막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러면 그게 문제냐? 아니에요. 왜냐면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뇨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당뇨를 진단하려면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아니라 소변에서 당이 검출돼야 돼요. 당뇨병이니까 요에 당이 있다. 당뇨병이기 때문에 꼭 소변 검사랑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해질 검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해질 검사라는 거는 나트륨 칼륨 검사인데, 나트륨 칼륨이라는 게 되게 여러 장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거든요. 적정한 이 수치값,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죠. 얘 심장 문제가 있네. 지금 심장 초음파 봐야 될 것 같네요. 얘. 프로BNP라는 거는 심장 근육의 손상이 올라갔을 때 지금 보는 건데, 아까 제가 심장의 모양이 좀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어때 느꼈냐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심장 초음파, 아까도 말했지만 손상 검사와 기능 검사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상이 있지만 기능은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은지는 보려면 기능 검사 중에 하나가 심장에 대한 평가는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심장 초음파.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심장 근육 심근 비대증이라던가 아니면 판막에 문제가 없는지, 물론 고양이는 판막보다는 심장 근육이 비대되는 질환이 많고 다른 질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네요. 많이 안 좋습니다.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얘기해야겠는데, 좀 심각한데 이건 좀 정상보다 15배가 올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컨텐츠고 나발이고 어떻게 되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방광 초음파, 복부 초음파까지만 했는데 복부 초음파 상에서도 약간 신장에 딱딱해지는 석회화 소견도 있고, 일단 신장 문제는 거의 없는데 심장 문제가 있는 걸로 조금 판단이 돼서 정밀하게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초음파로 기능 검사를 하는 거죠. 심장 기능 잘 하는지. 지금 이제 손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이가 보통 심장병이 있으면 손상이 있더라도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1차적인 검사하고 2차적인 기능 검사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특히 심근비대증 같은 경우는 혈전도 잘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는, 수축이 잘 안 돼, 이완이 잘 안 된다, 수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인이는 심장 초음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오늘 중이라도 뭐 얘기를 하던가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가 좀 많아서, 나이가 이제 2살이에요. 일단 심장 가능성, 또 밥도 잘 먹고 생각보다 치아는 나쁘진 않았어서 그래도 아무튼 이건 저희가 이래서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진짜로 건강검진 해야지 이런 것들 문제점을 판단을 해서 추가 검사를 더 할지, 약을 먹을지 말지, 관리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저렇게 갑자기 급다운이 됐는데 진짜 짜증나네 갑자기. 근데 약 먹어도 수치 많이 떨어져요. 관리하면. 근데 일단 기능은 돌아가진 않겠죠. 일단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환기 문제, 심장병은 문제가 판단이 되면은 이게 달리는 차랑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막 70km 달렸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이게 스탑이 되냐? 아니에요. 달리던 게 한 20km, 10km로 속도가 줄어들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순환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다 이제 끝 종점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속된 속도를 빠르게 발견을 해서 약으로 늦추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을 버는 거죠. 꼬린 지점, 안 좋은 꼬린, 이렇게 무지개다리 건너는 지점이죠. 이거 가기 전까지 고통스럽거든요. 엄청.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그럼 최대한 이 마지막으로 가는 단계를 최대한 늦게 가게끔 속도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주는 거죠. 나이가 많은 노령묘의 경우에는 이 콩팥 질환, 심장 질환, 갑상선기능 항진증 같은 호르몬 질환은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기능 평가 검사를 해서 약을 처방을 하거나 먹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이렇게 리얼이라 나 진짜 너무 리얼이라 오랜만에 정말 수의사가 키워도 이렇게 모른다고. 잘 어떻게 보면 수의사가 같이 생활해도 이거 멀쩡하니까 7살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 신체 변화가 사람으로 치면 2년이 바뀐 거예요. 2년 전엔 괜찮겠지. 40살엔 괜찮아. 42살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노화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타났던 거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아직 뭐 증상이 없고 괜찮아서 한데 일단 심장 초음파 보고 나중에 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건강검진과 관련된 저희가 전반적인 흐름 아니면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유쾌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하다 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결과값이 나와서 조금 너무 좀 그렇지만 일단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